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활용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모핑 효과라고 하죠. 어떤 개체가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효과인데,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는 이런 모핑 효과를 내는 것이 좀 제한적입니다. 뭐 화면 전환 효과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서 이동 경로를 이용해서 어떤 모핑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자유형 도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따오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예술의 색이라고 하는 글자가 떠 있죠. 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글자가 사라지면서 이와 같이 어떤 조각상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효과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픽사베이에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사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픽사베이 화면인데요. 여기다가 밀로의 비너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무료 다운로드를 하셔갖고 고화질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타났는데요. 자, 우선 이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밀로의 비너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해당 이미지를 삽입을 해 줍니다. 자, 지금 이 조각상이 삽입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이 뒤에 있는 배경이 굳이 우리는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없애고 이 조각상만 따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형 도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서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커서가 십자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각상을 딸 것이기 때문에 이 조각상 외곽선에다가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조각상의 외곽선 부분을 이동하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변하는 부분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지에서도 이와 같이 꺾이는 부분만 정확하게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서 이 조각상 부분의 어떤 부분을 이와 같이 선으로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꺾이시는 부분만 이렇게 뭐 허리 부분도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허리에서 팔 부분도 이와 같이 꺾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둥근 형태를 세 가지 지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 부분도 이와 같이 해서 조금씩 이 곡선이 바뀐다든지 어떤 모양이 변하는 그 부분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선도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머리카락 부분도 적당하게 꺾이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이와 같이 보시면서 적당하게 목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클릭. 어깨 부분도 특히 쇄골 부분 있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잡아서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이 꺾이는 부분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형 도형을 이용해서 이 조각상의 외곽 부분을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다른 곳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딜리트 키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한 차례씩 취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잘 돌아가서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지점까지 클릭하고 처음 지점으로 가져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치 색이 칠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 조각상 외곽선에 따라서 만든 이러한 형태의 실루엣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각상이 안 보이면 편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채우기 없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외곽선에 이 선만 보이죠? 그런데 선이 이 파란색이라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자,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조각상을 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부분을 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게 바로 점 편집 기능입니다. 자, 점 편집 기능을 하기 전에 이 화면의 크기를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확대를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최대한의 크기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하도록 하면요. 이렇게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팝업 메뉴에서 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점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이제 이 점을 클릭 앤 드래그를 하셔갖고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곡률도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앵커 포인트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점을 잘 이동하셔갖고 앵커 포인트로 이와 같이 선을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팔 부분도 둥글게 해야 되죠. 자, 팔을 선택해 주시고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곡률을 잡아줍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앵커 포인트로 이와 같은 곡률을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주시면서 곡률을 전체적으로 잡아주시면 지금 이 부분이 둥글게 잡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팔 부분도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의 휠 버튼을 적절히 사용하셔갖고요. 이 부분을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서 이 점하고 앵커 포인트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이 모양을 그대로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올가미 툴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이미지를 쉽게 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 편집 기능을 적절히만 사용해 주시면요. 이와 같이 올가미 툴이 없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점을 추가하는 일도 있겠죠. 그래서 점을 추가할 때는 점 추가할 부분을 이와 같이 마우스를 가져도 되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새로운 점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모양에 맞추어서 점과 앵커 포인트 등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은 이 조각상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많이 하셔갖고 여러분들 것로 만드신다라면 여러 가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점들을 적절하게만 조절해 주시면 이 비너스의 모양을 아주 보기 좋게, 그리고 이 곡률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얼굴 쪽은 된 것 같고요. 이제 이 어깨 쪽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률을 가지고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도 앵커 포인트로 이와 같이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여기 허리 부분도 지금 라운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곡률을 잡아주시고 위아래 걸 앵커 포인트를 잡아주시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이 비너스의 중요한 부분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부분도 마저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앵커 포인트와 이 점 편집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 비너스의 모양을 잘 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화면 맞춤을 해주시면요, 이와 같이 비너스의 모양이 잘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조각상만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실루엣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도형 삽입에 도형 병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차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해당 조각상 이미지만 가져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미지를 배치를 잘 하시고요, 적절하게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자유형 도형하고 점 편집 기능을 활용하시면요, 마치 포토샵의 올가미 툴처럼 이미지에서 원하는 이미지만 이렇게 잘라내기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색을 칠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배경 서식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계열 그라데이션인데요. 자, 우선 색깔을 단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먼저 칠한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 중 지점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색으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지금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어서 보다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여기서 색깔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동상하고 뒤에 있는 그라데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밀로의 비너스라고 입력해야 되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메일 위치를 클릭해서 밀로의 비너스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글자를 진하게 하고 글자 크기를 이와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색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당한 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줍니다. 다시 삽입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주고요, 여기다가는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여신 아프로디테 묘사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것도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글자 크기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기울인 꼴로 해서 좀 효과를 더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텍스트 상자가 복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1대 1.681 황금 비율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텍스트 상자가 입력이 되었으면 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번엔 세 번째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 고대 그리스의 대표 조각상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이제 기본적인 옵션은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 개체들의 위치만 한번 잡아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이동 경로를 이용해서 모핑 기능을 적용하시려면 이제 생각을 좀 약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단순히 이 슬라이드 내로 한정 두지 마시고요, 이 바깥쪽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축소를 하셔갖고 바깥쪽에 여백이 보이도록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먼저 조각상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 놓습니다. 그리고 이 밀로의 비너스라는 제목을 텍스트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것도 이제 바깥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대표 조각상도 날아올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황금 비율도 이와 같이. 자, 그러면은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가 조각상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텍스트가 가운데로 모이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조각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 애니메이션 중에 이 하단에 보시면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 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조각상에 녹색 점이 있고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 이 녹색 점은 시작점이고요. 빨간색 점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면 이쪽에서 안쪽으로 쭉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제목 부분이 있죠. 밀로의 비너스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탭에서 자, 이것도 이동 경로 선으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위치가 있고, 자, 이것도 안쪽에다가 계략적으로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두 개의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이제 나머지 텍스트 내용들, 자, 이 아프로디테 묘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1대 1.68 황금 비율은 대각선으로, 이 고대 그리스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 세 개를 쉬프트 키를 누르고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줍니다.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 이동 경로 선을 선택해 주시면 각각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 빨간색 지점하고 녹색 지점이 있죠. 그래서 빨간색 지점을 이와 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선택해서 빨간색 지점을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것도 선택해서 빨간색 지점을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세 개가 모이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게 어느 위치에 모이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한번 이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 탭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거, 즉 이 비너스를 선택해 주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지막 것까지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갈 부분이 이와 같이 계략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안 되고요. 이 빨간색 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빨간색 점을 선택해서 이 그림이라든지 텍스트의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잡아주고 이것도 이 글자 아래에다가 정렬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정렬이 되면은 지금 미리 보기에 이 내용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조정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균형 잡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지점이 모여지는 부분을 보시면서 최종 모양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된 상태고요. 자, 이제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는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유가 다음에, 그리고 3번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유가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재생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처음에 타이틀이 떠 있다가 사라지면서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이런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입력하기 위해서 바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예술의 세계라고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었죠? 자, 여기서 이제 화면을 한번 다시 이제 원래 화면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술의 세계를 입력하고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고 진하게 기울임꼴을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탭에 있는 그리기에서 정렬, 그리고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정렬해서 맞춤,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가운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줘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탭에서 사라지기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사라지기를 선택하고 이 사라지기 옵션 중에서 추가 끝내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치워놓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적절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은한 효과의 밝기 변화를 선택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끝내기 효과가 적용이 되었으면 지금 애니메이션 창에서 맨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맨 위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6번은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에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 이와 같이 빈 화면이 되고요.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면 전환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모핑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축소해 주셔갖고 이와 같이 이 안쪽의 영역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깥쪽에다가 이런 텍스트를 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자유형 도형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이 파워포인트로 어떤 자료를 만드실 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기능을 조금 더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기능을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